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전 세계 단 3대뿐인 미국 공군 정찰기가 한반도 동해상공에 사흘 연속 출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 동향을 관측하는 데 특화된 정찰기인 만큼 북한의 관련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한 것인지 주목됩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공기 추적 웹사이트 레이더박스가 추적한 미국 공군 정찰기 RC-135S 코브라볼의 4일 비행 경로입니다. 코브라볼은 이날 오전 일본 오키나와현 주일 미군 가데나 기지를 떠나 한반도 동해상공을 비행한 뒤 오후 6시 33분경 복귀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코브라볼이 한국의 독도를 의미하는 니앙쿠르 암초 인근에서 확인됐다고 소개했는데 특히 위도상으로는 한국 속초 위쪽까지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항공기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 레이더 24를 통해서도 이날 코브라볼의 같은 비행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 사이트에 따르면 코브라볼은 지난 2일과 3일에도 동해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사흘 연속 한반도 주변에서 정찰 활동을 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4일 한국 국방부 브리핑에서 미국과 한국 정보당국이 북한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의 정치 일정과 연계하여 인원 및 장비의 이동, 구조물 설치 등 해당 지역에 대해 면밀히 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코브라볼은 탄도미사일 감지와 추적에 특화된 정찰기로 미국 공군이 단 석 대만 운용하는 항공기입니다. 특히 먼 거리에서도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고 적외선 센서와 첨단 광학 전자기기, 녹화 통신 장비 등도 탑재해 미사일 발사 후 탄착 지점까지 포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코브라볼은 지난 5월 2일 한국 제주도 서해와 전라남도 서해 상공에서 포착된 바 있습니다. 3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2발을 발사한 시점에는 한반도 동해상을 비행했습니다. 최근 BOA는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북한이 김일성 광장에 대형 구조물을 세우는 등 오는 27일 북한이 전승절로 부르는 한국전쟁 정전일을 맞아 열병식을 준비하는 듯한 움직임을 전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5월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뒤 재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최근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의 새 발사대 움직임이 위성사진을 통해 식별됐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되고 국제정세가 날로 급변하는 가운데 미한일 간 안보 협력도 더욱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여름에는 미한 핵협의 그룹 출범부터 미한일 3국 정상회담까지 관련 협력을 구체화하게 될 일정들이 이어집니다. 조은정 기자가 7월과 8월 한반도 관련 주요 일정을 살펴봤습니다. 미국과 한국 간 확장 억제 협의체인 핵협의 그룹 NCG가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미한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워싱턴 선언의 핵심 내용으로 양측이 7월 중순 이후 첫 회의를 여는 방안을 조율 중입니다. 정상 간의 합의를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당초 논의됐던 차관복급이 아니라 양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주도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Of course, a nuclear consultation group, the bilateral nuclear consultation group, is part of trying to reassure South Koreans of the extended American deterrent. It's a very positive step forward. It's an indicator that Washington is serious about our commitment on that front.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미시간함이 지난달 한국 부산항에 입항한 데 이어 전략 핵 잠수함도 곧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미한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를 위한 논의도 진전되고 있습니다. 기존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 양자 간에 따로 주고받던 정보를 미한일 3국 간 쌍방향 소통으로 입체화시키는 것이 핵심인데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북한은 물론 중국도 사드만큼이나 신경 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In 2017, China demanded no additional THAAD deployment, no integrated missile defense, and no trilateral alliance. And yet we are moving towards an integrated missile defense.
This missile information sharing, launch sharing, is really key to defending South Korea as well as Japan and the United States. 워싱턴에서 곧 열리게 될 미한일 3국 정상회담은 이런 3자 협력을 과시하는 정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회의 계기로 회동하는 형식을 빌리지 않고 3국 정상이 따로 회담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Clear signals to North Korea and other allies and also adversaries that the trilateral relationship is moving forward. And so we, of course, the summit, which is anticipated in August, will also carry further. There'll be more details and then other deliverables that will just make this arrangement progress even further. 앞서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올여름 개최를 언급했고 한국과 일본 언론은 8월 말 개최가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다음 주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와 한국이 주요 안보 현안에서 재난 대응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줄리엔 스미스 나토 주재 미국 대사는 3일 트위터를 통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다음 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사이버 방어와 해양 안보, 허위 정보 대응 등의 문제를 두고 나토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나토 역시 이달 웹사이트에 공개한 나토 빌뉴스 정상회의 개요에서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꼽았습니다. 오는 11일과 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개최되는 나토 정상회의에는 한국과 일본 등 나토의 4개 아시아 태평양 협력국가 정상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평가와 관련해 일본의 방류 계획을 사실상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국의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4일 연합뉴스에 IAEA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일본이 발전소의 저장 탱크에 보관된 처리수 일부를 태평양으로 방류하는 것을 고려하는 가운데 관련된 판단은 과학이 좌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또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여파를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해왔다며 일본은 방류 계획에 대해 IAEA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왔으며 과학에 기반한 투명한 절차를 추진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IAEA의 국제 전문가들이 일본의 처리수 방류 계획을 공정하고 사실에 기반을 둔 방식으로 평가 보고하려고 계속 노력해온 점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북중 간 국경 개방 움직임과 맞물려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들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탈북민 강제 송환 조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사단법인 북한 인권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올바른 북한 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 모임 등은 4일 주한 중국 대사관에 시 주석 앞으로 전달한 서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단체들은 서한에서 지난달 30일 3년 5개월여 만에 지린성 난핑과 함경북도 무산을 잇는 세관이 개통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는 탈북민 북송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2,000명에 달하는 탈북민에 대한 단계적 북송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유엔 난민협약과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유엔 회원국으로서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의무를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영국의 탈북민 지원단체 커넥트 북한이 미래 탈북민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석사과정 장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커넥트 북한은 오는 9월까지 탈북 학생 2명을 선발해 내년 9월부터 1년간 영국 에든버르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게 하고 이 단체가 운영하는 지도자 연수 프로그램에도 참여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 단체 마이클 글렌디닝 대표는 4일 VOA와의 영상 인터뷰에서 많은 장학 프로그램이 탈북민들의 취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커넥트 북한은
탈북민의 리더십을 강화해 그들이 전 세계 탈북민 사회를 주도하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